랜드마크가 될 만한 큰 빌딩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개발도상국 시대의 발상이죠. 한강 조금 에다가 디자인 설치 조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제 본인들이 느끼는 불편함. 그럼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당장 이제 실현해야 될 아주 위급한 게 뭘까? 올해가 대한민국한테서 참 중요한 해인데요. 네.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등장을 했는데 중요한 대전환을 통해서 대도약을 이루자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네. 새로운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위기에 봉착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진단들이 많잖아요. 네. 도시가 기후 위기를 상대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떤 거라고 좀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이 밀집돼 있고 또 우리가 이동할 때 대부분 걷지 않고 자가용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내연기관으로 가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온실가스의 거의 대부분은 건물과 교통수단에서 발생합니다. 그 교통수단과 건물이 이제 우리 도시민들의 삶에서 아주 필수적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친환경적인 수단으로 바꾸면서도 이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할 건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건물 자체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오염원이기도 하면서 네. 또 건물 지을 때 패시브의 기술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또 어떤 기지로서 건물이 또 활용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도시의 곳곳의 공간에서 제로에너지 빌딩이 들어서고 또 뭐 베란다가 됐든 지붕이 됐든 태양광이 들어서면서 건물의 그런 친환경성이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봐도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이제 서울시나 이런 공공에서 규칙을 만들어주고 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래서 공공정책에서 그런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안내해주고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이 바뀌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공공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이제 요즘 고민 중인 게 서울의 이동성을 굉장히 좀 쉽게 높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연결성 이런 걸 높이면서 교통이 기후 위기를 이렇게 좀 극복해 나가는데 어떤 점들을 서울시가 좀 이렇게 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이렇게 정책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시에서도 향후에 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더 우선시돼야 될 게 이제 대중교통을 타기가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지하철, 버스,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예, 예. 따릉이 이제 이런 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다만 거죠? 이제 서울 시민들께서 애로사항이 조금 많으신 게 이 환승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네, 예, 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싶고 자가용을 집에다 놓고 가고 싶은데 지하철까지 저희 집에서 가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하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적절한 곳에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따릉이 같은 공공자전거라든지 이런 거를 잘 배치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이제 섬세한 대책들이 이제 아쉬운 대목이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고민이 그런 거 아닙니까? 트럼프 시대에 이 대한민국 우리가 기후 정책을 하는데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고작 200만 대 팔렸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2천만 대가 넘게 팔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5년 만에 약 10배 정도가 많이 팔릴 만큼 이제는 내연기관이나 석유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전기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고 그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겼는데 네네. 우리나라도 계속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석유에 의존해서 살 건지 아니면 전기 시대로 갈 건지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분기점이라고 보는 거죠. 이 과거의 석유나 이런 거
과 달리 이제 재생에너지는 어쨌든 뭐 공간이 있는 곳에서는 해는 비치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이제 어디서나 이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더더구나 기술들이 개발돼서 이제 건물 일체형 벽면 태양광 뭐 이런 것들 기술들도 나와서 테스트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이후에 더 그런 가능성들은 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제 서울이 스스로 좀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이면서 동시에 이제 제대로 된 기후 대응을 하는 도시가 되려면 이 굉장히 기후 산업이라 그러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된 좀 좋은 일자리도 만들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기후 기업, 기후 테크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뭐 조언을 주실 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미래 산업 그러면 이제 전부 AI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AI와 함께 기후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제 기후 산업이라고도 하고 녹색 산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쪽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태양 전지 그리고 풍력 터빈,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전해조라든지 히트펌프 이런 쪽의 산업이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옆 나라 중국만 하더라도 그 6대 산업을 합치면 전체 GDP의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잘 못 느끼고 계시겠지만 한국이 6대 산업의 토대들이 다 있는 되게 드문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도 있고 이제 이게 미래 기술로 더 진화가 되려면 이제 녹색 산업 부분에서도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들로 보면 서울 지역에서 이제 기후테크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은데 새롭게 이제 의원님께서 좀 만들어 주시면 서울시가 또 기후와 관련된 산업도 함께 가지고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서울이 따지고 보면은 전국에서는 뭐 당연히 그럴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또 특히 대한민국의 최고 브레인들인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기후테크에도 좀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뭐 이런 거를 서울시나 정부가 좀 이렇게 많이 조성해주는 노력을 하는 게 또 그 마중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 서울시 정부의 그런 이제 탄소 중립 정책, 기후 대응 정책 뭐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010년대에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초보적일지라도 꽤 기후 대응 정책이라든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한 게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진전된 기후 정책이 뭐가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옛날에 좀 잘 되던 정책들을 이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정책들이 사라지거나 이제 후퇴하거나 이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이 벌써 지금 4번째 시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번에는 5년째 지금 하시는 셈인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오세훈 시장의 정책 중에 기후 이런 단어가 없어진 것 없습니다. 사실상. 기후 대신에 그분은 한강을 기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김병건 소장님의 말씀 중에 보면 탄소 중립 도시라는 말하고 친환경 도시 이게 같은 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친환경 도시 그러면 뭔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이제 이런 느낌인데 탄소 중립 도시라고 하는 거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탈탄소화된 도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서울시에 1,000만 시민이 사는데 우리가 굳이 석탄, 석유, 가스라고 하는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굉장히 야심적인 계획입니다. 이제 화석연료와 관련된 뭐 재반의 것들을 이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서도 과연 서울이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진짜 엄중한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예, 여기 뭐 한강 조금 에다가 디자인 설치 조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도시를 지향한다 했을 때 외국에 있는 도시들 보니까 도넛 경제학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네. 도넛 도시 예. 지표 같은 걸 만들고 네. 그 시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네. 분야별로 대표적으로 공개적으로 도넛 도시를 비전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게 2020년에 그 네덜란드 이제 암스테르담시가 네. 그랬습니다.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도넛은 동그라미가 두 개 아니겠습니까? 이제 안쪽 동그라미는 흔히 말하는 이제 사회복지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기준선 밑으로 시민들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겠다라는 거고, 깨도 이제 도넛은 한 큰 원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기후 재난으로부터 이제 좀 비유하자면 이제는 공공시 정책을 세울 때 바닥만 깔아줘서는 안 되고 지붕도 씌워줘야 되는 정책인 거죠. 특히 기후나 환경 쪽 얘기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 이제 들으면 뭔가 조금 절제해야 되고 불편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복지가 있는 기후 정책을 가지고 가면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신안군 모델이라든지 이렇게 요즘에 시민들께서 관심이 있고 또 흥미 있게 보시는 대부분의 기후 정책들은 사실은 복지를 희생함으로써 얻어지는 기후 정책이 아니라 복지도 받쳐주면서 기후도 되는 정책들이 이제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는 정책인데 서울에서도 이런 정책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게 그 전기 따릉이를 네네.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면은 네네. 서울은 구릉지가 굉장히 많지 네. 않습니까? 그 이왕 따릉이를 타는 김에 나이 드신 분들이든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네. 그 전철역이든 아니면 전철역으로 접근하든 거기서 이제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렇습니다.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으면 네. 뭐 훨씬 편의도 도모하고 네. 또 전기 따릉이니까 이게 이제 훨씬 더 뭐랄까 친환경적인 네. 그런 요소도 되고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예, 해봤었거든요.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따릉이 이용률을 조사해 보니까 따릉이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늘기는 했는데 이게 똑같은 비율로 늘질 않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강서구하고 영등포구하고 송파구 이게 전부 강남에 있죠. 네네. 요 세 구는 다른 구들이 그러니까 세 개 빼니까 이제 한 22개 구에 비해서 자치구에 비해서 훨씬 더 따릉이 이용률이 높습니다. 예. 왜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평지에서 평지죠. 예.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전기 따릉이를 강북 쪽에 구릉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주면 그러면 강북 주민들도 또 따릉이를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기후테크를 발전을 시켜야 또 젊은이들이 기술을 가지고 기후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걸 예, 통해서 또 시민들께서 그렇게 좀 편익도 누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순환이 될 것 같네요. 너무 익숙하게 이제 20세기에 한 1930년대부터 만들어져 왔던 이제 전 세계적인 도시 컨셉이 여기는 베드타운 주거지, 여기는 비즈니스타운, 여기는 상가 이렇게 맞아요, 이제 맞아요. 기능을 분리해 가지고 맞습니다. 크게 분리한 다음에 그 사이를 큰 도로를 내 가지고 자가용으로 이동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동 시간도 길고 그리고 그 길바닥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고 이제 이러면서 그게 효율적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의 건강에도 해롭고 그 다음에 기후에도 나쁘다는 것이 이제 판단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기능 분리를 하지 말고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삶이 조금 더 반경 아래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시간을 쓰고서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구조로 가자고 하는 게 사실은 최근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후를 생각하면서 제안된 안들이고요.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에 많이 퍼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컨셉들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컨셉이 이제 바로 이제 시간 불평등을 해결해 주는 컨셉이면서 동시에
기후에도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후 정책을 쓰는 게 결국 탄소 중립 도시로도 가지만 시간 평등 도시로도 가는 네, 아주 네, 지름길이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사는 생활 현장을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사실은 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들의 이제 결정적인 약점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강 다니는 뭐 한강 버스 이런 거 큰 거 한두 개 만든다거나 무슨 뭐, 랜드마크가 될 만한 큰 빌딩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개발도상국 시대의 발상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뭐 그런 정도는 이미 다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이제 본인들이 느끼는 불편함, 본인들이 또 아까 이제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 주거시설 인근에 이제 고루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려를 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감각을 가지고 이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재미를 만들고 또는 그 이제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제 의원님께서 전에도 이제 구청장 이런 경험들이 또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특히 또 장점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기후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담론이어서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의무감은 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당장 이제 실현해야 될 아주 위급한 게 뭘까? 이런 것도 막상 손에 잘 안 잡힌다. 이런 이제 고민들을 저희들끼리 꽤 이제 나누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 문제라든지 또 이동 문제라든지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를 건물과 이제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건물에서도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데이터를 이제 하나 생산한다고 할 때에도 AI와 이런 이제 에너지를 같이 보면서 쌍둥이 전환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든지 뭐 등의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이렇게 아이디어 이런 걸 많이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